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후유장애 보험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은 이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의뢰한 사건인데요. 보험사는 주치의랑 이전에 치료했던 병원이랑 두 군데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로 인해서 현재 편마비가 온 상태고요. 현재 실제 상태가 혼자 침상에서 아직까지 못 나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왼쪽이 완전히 편마비가 있기 때문에 베드에 누운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혼자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치의하고요, 치료했던 병원, 수술했던 병원 의사는 85%에 대한 장애 진단을 해줬는데요. 그러면은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주치의한테 먼저 말해봐라. 아버님 상태는 충분히 80%가 나오는 상태다. 그래서 굳이 저희 도움 필요 없이 혼자서도 주치의한테 장애 진단을 받고 이렇게 청구를 하면 된다. 아마 보험사에서 지급을 할 거다. 설마 그거 지급 안 하겠냐?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전화 왔어요. 근데 저희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자체 의료 자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한 번 동의를 했는데 75%가 자문에서 나왔대요. 당연히 85% 장애 진단 끊었는데 75% 나오기 때문에 이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그럼 의료 자문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한 번 더 한 겁니다. 근데 똑같이 75%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75%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 75%가 나오려면요, 혼자서 침상에서 힐스여까지 나올 정도가 돼야지 75%가 나오는데 이분은 그게 안 돼요. 근데 보험사 의료자문에서는 85%가 아닌 75%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저한테 의뢰를 해라. 저는 그냥 이 정도 사건은 보험사에서 지급할 줄 알았는데 결국 지급을 안 하네요 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본사 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근데 상태가 이 상태고 이랬는데 왜 이게 85%가 아니냐, 의료자문을 누가 했길래 도대체 이게 왜 85%가 안 나오냐 라고 하니까 보험사 담당자도 자기 선에서 어쩔 수가 없다, 자문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주고 싶어도 결제를 못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장애 진단서를 다시 끊겠다. 제가 항상 말했던 방법입니다. 뇌 손상이 됐을 경우에요, ADLS 장애, 그러니까 이동 동작 제한 장애 말고요, 편마비에 대해서 운동 장애로 끊어라. 팔 다리 부분에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있죠. 다리에도 고관절, 슬관절, 발목, 발가락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운동을 못하냐, 움직이지를 못하냐 각각 끊어서 합산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보험금 지급받기가 훨씬 편하다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해당 주치의가 그렇게는 장애 못 끊어준다라고 한 겁니다. 왜? 보통 신경외과 선생님들은요, 뇌 손상이 있는 장애의 경우에는 무조건 운동장애로 평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도요, 신경계 장애는 이동 동작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산재도 마찬가지고 보험사도 ADLS라는 이동 동작 제한에 대한 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평가하는 걸로 알지, 마비됐으니까 안 움직인 건 당연한데 혼자서 못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손으로 움직였을 때 강직은 없지 않냐 라고 해서 평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험증권에서는요, 운동장애를 평가할 때 스스로 움직이는 장애에 대해서 평가하라, 아니면 타인이 움직이는 장애에 대해서 평가하라, 이런 항목이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환자 본인이 스스로 못 움직인다면 그것도 운동각도 제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의사가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안 해주니까 청구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험사하고 통화하고 이 사정까지 다 말했습니다. 결국 환자가 다시 움직여가지고 의사한테 재평가 받으면 환자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좀 지급을 하자라고 했는데 자기사는 도저히 할 거 없다 라고 하길래 그냥 제가 그러면 운동각도로 장애 진단을 끊어서 그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보통 그래요. 약관에서 운동장애로 평가하는 게 규정이 돼 있으면 뭐합니까? 끊어줄 의사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거고, 물론 운동장애로 끊었을 때는 꼬투리 잡는 보험사도 많아요. 운동장애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거를 아직도 모르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최초 판결을 5년 전에 2심까지 가서 받아낸 거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는 보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애로 끊고 만약에 보험사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판결 받았다 라고 해서 판결문까지 주고, 약관 펼쳐보세요,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약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이 이렇게 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그렇게 해주더라도 분명히 꼬투리 잡는 보험사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제가 운동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보험사를 상대해서 장애 진단을 받고 청구하고 보험사 조사원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 자, 그래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고도 후유장애 어떻게 끊어야 되냐,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신다 라고 하면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은요, 그냥 보상가 배상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제가 아래 이 삼각형 표시를 클릭하시면
보시면요, 여기에 관련 링크라든지 전화번호는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상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뇌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이제는 어떻게 장에 끊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고 궁금한 점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